다음은 체질 라이프 스타일 연구소 임동구 수장님의 쓰레기를 줄이는 사상 체질 라이프에 대하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탄소 중립 뉴그린 라이버스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하게 될 닥터 임스 체질 라이프 스타일 연구소의 임동구 박사입니다. 자, 요즘 쓰레기 때문에 정말 큰 문제가 됐죠. 사실 이 쓰레기를 통해서 배출되는 다양한 그런 유해 가스 때문에 또한 이런 것들이 그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식생활 문화만 조금만 개선해도 탄소 중립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탄소 중립 사상 라이프 스타일 큐레이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요, 온 지구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죠.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요, 2013년에 12,663ton에서 매년 증가하다가 지금 2018년에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16,221톤까지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증가하는 게 또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밝혀진 자료를 보니까 톤당 약 30만 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연간 처리 비용으로 보니까 약 1조 7,762억 원이나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많은 돈 더 좋은 곳에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음식물, 필요하지도 않은 음식물 조리하고 먹고 남는 것 때문에 이 많이 돈이 소비된다는 거,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 음식물 쓰레기 50%만 줄일 수 있다면 음식물 처리하는 비용도 50% 줄 수 있겠죠. 자, 50%가 너무 많은가요? 30%만 줄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이게 음식물 처리 비용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거 생산하는 비용, 물류 비용, 기회 비용 뿐만 아니라 질병의 원인이 사실 적게 먹어서가 아니라 많이 먹어서 지금 모든 질병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또한 많이 먹어서 발생하는 이 비용도 사실은 우리가 우리 지구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후손을 생각한다면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나름대로 특별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요,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려고 했었는데, 자, 이거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일단 규격 미달이었고 은폐수 발생하는 것 때문에 지금 정지가 되는 상태고요. 그렇다면 이거 한번 사료로 한번 써볼까 했는데 AI 때문에 2017년에 이미 금지가 됐고, 뭐 조류독감, 돼지열병 이런 다양한 것들 때문에 2020년부터요 잔반 처리 대란이 일어났고, 또 이런 것 때문에 부패 증가, 매림, 해양 투기 이런 수많은 환경 오염이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말 뭔가 우리가 정말 지구를 사랑한다면 음식물 쓰레기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한 환경부가 그렇다면 이거 바이오가스로 한번 전환해 볼까 해서 많은 시설을 만들었는데요, 공사 부실 또는 낮은 경제성 또는 남분의 폐수 때문에 사실 모든 그런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그냥 가도 될까요? 아니죠. 뭔가 정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제 무엇을 처리한다라기보다 아예 생산하지 않는, 결국 음식물 쓰레기를 적게 나오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고안해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음식물 쓰레기 해양 투기도 되지 않습니다. 음식물 처리 비용 상승하는 거 이거 꼭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또한 환경도 보호받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새로운 관점에서 결국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냐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적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좀 더 효율적으로 음식 건강을 생각하면서 자원, 결국 이 식량 자원도 잘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사실 정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애플이요. 스마트폰을 팔 때 이 축전지를 같이 포함시키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포장을 줄이기 위해서 그걸 뺐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그 충전기 따로 팔거든요. 자, 팔려면 또다시 포장해야 되는데 말로는 그들은 우리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 포장지를 줄이기 위해서 분리해서 판다는 거예요. 자, 이제 더 이상 이런 형태 말고요. 근본적으로 줄이는 그런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특별히 준비한 거는 바로 한국의 사상체질학이라는 맞춤형 건강법을 통해서 사람에 따라 나한테 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 그런 또는 생활용품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생활의 질을 올리고 필요 없는 그런 물품의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상체질 라이프 스타일 큐레이팅이라는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요. 사회적 비용 줄일 수 있고요. 개인적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음식물을 내 체질에 맞게 적당히 먹음으로써 내 건강도 챙길 수 있고 또한 아주 또 이런 것도 가능해집니다. 요즘에 텃밭 많이 유행하잖아요. 자, 텃밭에서 기르는 그런 야채라도 내 체질에 맞는 것으로 길러 내가 직접 먹음으로써 물류 비용 줄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쓰레기로 나오는 것들 줄임으로써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한국만의 독특한 그러나 한국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가 한번 제안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체질 라이프 스타일 모델은요. 음식물의 효율적인 재배치 그리고 이를 통해서 또한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물의 양이 줄어들 수 있고요. 지금 수많은 건강보조식품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한테 맞지 않는 또한 건강보조식품 먹음으로써 건강이 증진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이거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인간은요, 물론 아직도 많이 굶고 계신 분들 계시지만 대한민국 땅에서는 대부분 지금 못 먹어서 병이 걸리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병에 걸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맞춤형 건강법, 맞춤형 식단, 스마트 의식주를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이런 식량 자원 절약할 수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탄소 저감 효과는 당연히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요, 맞춤형 건강이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서양에서 들어온 이런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저는 사상체질 분석을 통해서도 1:1 맞춤형 건강법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융복합해서 빅데이터를 통한 개인 맞춤 건강법 라이프 스타일을 큐레이팅 해준다면 우리는 정말 많은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환경 오염도 줄일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한 번쯤 맞춤형 건강법, 맞춤형 라이프 스타일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맞춤형으로 한다는 것은 효율성을 올린다는 게 가장 키포인트고요. 자, 뿐만 아니라 이 한국의 이 사상체질학을 세계에 널리 알리면서 한국이 얼마나 탄소 중립에 좋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자, 그런데 사상체질학이 뭔데? 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사상 체질에 대한 자료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체질학은요, 지금부터 약 120년 전에 이재만 선생님이 동의수세보이라는 책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신 나름 가장 효율적인 건강에 관련된 또는 생활 철학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장기의 강약이 달라서 각각 그 체질만의 독특한 기질특이성을 보여주고 나한테 더 좋은 음식, 나한테 더 좋은 약이 있다는 것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이제 사람이 같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어떤 체질에 더 좋은 음식이 있는지를 알고 그 음식을 섭취했을 때 더 효율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더 이상 하나의 매뉴얼로 서양에서 생각하는 그런 의학, 36.5도의 사람 또는 물은 하루에 2리터 먹어야 건강하고, 자, 이런 하나의 매뉴얼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건강해지기 위한 매뉴얼이 다를 수 있다는 것, 또한 이거를 현대 빅데이터와 잘 융복합해서 활용시킬 수만 있다면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체질은요 정말 재밌습니다. 자, 체질은요 부모로부터 받고 한 번 결정되면 절대로 변하지 않고요. 비록 형제지간이라도 부모의 체질이 달라서 다른 체질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두 형제의 외모, 체형 완벽하게 다를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인간은요,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의 유전적인 그 어떤 동질성이 99.9%입니다. 인간이라면 유전적 차이는 0.1%밖에 나지 않고요. 우리와 가장 비슷한 침팬지와 우리가 99% 같습니다. 이것도 맞지만 사실은 체질이라는 거는요, 그런 서양의 관점에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정형화된 그런 데이터뿐만 아니라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외모와 전혀 다른 생리병 현상을 나타내줄 수 있는 이런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형제임에도 불구하고요, 완벽하게 다른 외모, 체형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 형님이 한 분 계신데요. 저는 키가 178에 몸무게 79kg, 우리 둘째 형은요 키가 182에 몸무게 118kg입니다. 자, 저는 12시까지 먹어도 몸무게가 80kg 넘어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자, 우리 둘째요 지금 25년째 다이어트 하는데도 몸무게는 118kg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같은 형제라도 이렇게 다른 생리 변 영상을 나타내는 것, 자, 이거를 재밌고 효율적으로 정말 과학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은 아직 없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체질이 다르면요, 그 체질만의 독특한 체질 기질 특이성이 나타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눈 완벽하게 다를 수 있어요. 또한 행복의 조건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같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인간이 다를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완벽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체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 체질 기질 특이성은 자기 개발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면 된다 또는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을 믿고 되지도 않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자, 체질을 알면요, 나의 미래를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질에 따라 더 잘할 수 있는 재능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체질적인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자, 우리 이재만 선생님은 장기의 강약에서 온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태양과 태음은 폐와 간의 장기의 강약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는 거고요. 자, 소양과 소음은 췌장과 심장의 장기의 강약인데요. 이렇게 장기의 강약에 따라 체형이 결정되고 그 체형에 따라 행동 유형, 성격 유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발달하는 뇌의 시스템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체질에 따라
더 재능을 나타내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은 알아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하나의 기준으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요 슬라이드로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은요, 사람은 하나의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 슬라이드에서 보듯이 체질에 따라 이렇게 체형이 다를 수 있고 이렇게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또한 각자의 체질에 맞는 음식 그리고 각자의 체질이 어떻게 했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건강 관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의 시스템은 이런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거 보세요. 태음인과 소양인 같은 이 체질들은요 평생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의 기준에 BMI로 이야기하는 비만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비만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거고요. 결국 비만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분들은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비만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그 질병이니까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평생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 또한 어마어마한 낭비입니다. 잘못된 기준으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 자, 이것도 사실 빠르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질이 다르면 건강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춤형 건강법이 필요합니다. 네, 어떤 기준을 맞출까요? 저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사상체질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런 슬라이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우리 동이족 이런 지혜가 있었네요. 녹색이 간을 좋게 하고요. 흑색이 신장을 좋게 하고요. 백색이 폐를 좋게 한다는 자 이런 이론. 서양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비과학이라고 폄하시키겠죠. 자, 그러나 비과학과 초과학은 별개의 얘기입니다. 아직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의 기준에 따른 과학으로 이거를 설명하지 못했을 뿐 사실은 이거는 초과학이거든요. 자, 그러나 이제 서양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자 물리학이 등장하면서 모든 물질은 고유의 파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 파동 속에 정보가 들어있다는 얘기를 하면서부터 녹색이 간과 공명하고 흑색이 신장과 공명한다면 우리는 먹지 않고도 그 장기의 기운을 올려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게 사실 서양에 대해서 많습니다. 자, 서양은요 동종요법이라는 독특한 이론이 있어요. 맹물을 마시고 건강해지는 이런 논이 의대를 나오신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이 동종요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는요 양자의학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의사가 LA에 있는 환자를 고칩니다. 무엇으로? 파동 에너지로. 자, 그러면 이 파동 뭘 의미할까요? 자, 우리의 기였어요. 우리도 기라는 이론 알고 계시잖아요. 자, 기치료. 자, 서양이 말하는 파동 이 양자의학과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던 기치료, 기의학이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상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에너지로도 파동으로도 사람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이미 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자, 대한민국 정부가 이재마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재마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자, 그러면서 나온 것. 어떤 음식이나 어떤 한약재가 어떤 체질에 더 좋다는 것을 이미 분자 레벨에서 밝히는 그런 시대를 이미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께 나한테 맞는 음식 적게 먹고도 더 많은 에너지 만들어낼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내 질병을 관리해 줄 수 있다는 것 꼭 말씀드리면서 아무리 좋은 약재도 나한테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고요. 그 좋은 약재도 많이 쓰면 또한 과유불급이라는 것 때문에 나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가장 적당히 효율적으로 쓰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할까요? 바로 체질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들어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이 슬라이드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자, 자마란 잡지는 우리 민간인이 보는 잡지가 아니라 의사들이 보는 잡지인데 1998년에 이런 논문이 실렸습니다. 환자는 다른데
환자마다 같은 약을 처방해서 약 30%의 환자는 약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이런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요. 자,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빅데이터 시대잖아요. 아직도 예전 그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자, 이것도 얼마든지 체질 라이프 스타일 큐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조금은 더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 약의 낭비도요, 이거 굉장합니다. 약의 낭비 또한 우리가 한 번쯤 제거해야 될 거고, 이렇게 약을 잘못 씀으로써 미국에서요 1994년에 약 부작용으로 10만 명이 돌아가셨고요 220만 명이 부작용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것도 바뀌어야겠죠. 자,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동양의 장점과 서양의 장점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만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거를 알려서 대한민국이 K-힐링, K-의료 국가로 얼마든지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건강관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막대하게 쏟아지는 이 음식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고 탄소 중립에 조금 더 접근해 갈 수 있는지를 다른 전문가분들은 다른 관점에서 보셨겠지만, 저는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또 음식물 좀 더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질병 예방하고 건강 증진시키면 결국 이게 탄소 중립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얼마든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수시로 자기 조절하면서 정보 받아서 쇼핑부터 힐링하는 거, 여행하는 이런 모든 컨텐츠를 체질이라는 어떤 유전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미래의 의학은요, 미래의 건강은 맞춤형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맞출 것이냐, 저는 여러분들께 체질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체질, 25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한 사체액설이 아니라 지금부터 약 120년 전에 우리 이재마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상 체질학으로 라이프 스타일 큐레이팅 해서 나만의 건강법 만들고 자기 개발도 가장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강점 이론으로 자기를 개발한다면 돈, 시간, 많은 것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 강의 관심 있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많이 먹어서 병이 걸리는가 보죠? 제가 거기 오늘 참 많이 또 깨달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먹는 편이라 힘이 들어서 목이 또 이 어려운 그 사상체질을 또 쉽게 또 재밌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좀 쉽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체질에 맞춘 식생활 개선이 정말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거, 주부로서 또 그런 좀 많이 와닿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식생활 문화로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자는 관점도 매우 신선합니다. 그렇죠? 네. 관심 있게 들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또 오늘날 양자학이 뜨면서 우리 그 동양의학이 재평가돼야 한다는 생각도 되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정말 사상체질의 그 숭고한 가치도 새롭게 알려주셔서 아주 뜻깊은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도 박사님 저도 한번 체질을 한번 나중에 좀 봐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제가 원래 제가 대덕 연구단지에 있었었고요. 네. 브라질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 한 20년 살다 왔는데요. 자, 그러면서 동양과 서양의 장점을 알게 됐고요. 이거를 잘 융복합하면
대한민국이 정말 어떤 건강이나 의료 분야에서 세계 넘버원 국가가 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어떤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제 거 보니까 너무 이상하던데 하여튼 관심 있게 들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많이 도전이 왔고 앞으로 또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쓸 것, 내가 생각, 내가 쓸 것, 내가 생각, 내가 쓸 것, 내가 생각.